부산 지역 이슈를 발빠르게 점검하고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3년 대학 입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벗어난 첫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기다리며 설렐 때인데요. 교육계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올해 입시 결과를 토대로 내년 또 내후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조금씩 바뀌는 입시 관련 내용에 앞으로 대입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부산 지역 대학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김윤수 입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2023년 부산 지역 대학의 입시 결과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의 입시 결과를 살펴볼 때 수시와 정시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지역 대학의 수시 경쟁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부산 지역 대학의 지난 경쟁률을 비교하면 2022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동서대, 고신대, 부경대, 동의대 등은 지난해보다 1대0 이상 떨어졌고, 그러나 인제대, 동아대, 신라대 등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은 지난해 6.68대 1에서 6.2대 1로 약 0.48대 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실제 2023학년도 부산 지역 수능 응시생은 전년도보다 796명 감소한 27,6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모집 정원을 2,800명 줄였습니다. 즉, 약 800명 정도 학생 수는 줄고 모집 정원은 거기 약 4배 정도가 줄었는데도 경쟁률이 약 감소했다는 것은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결과로 봤을 때 실제 수시 모집 경쟁률에서 부산대 약대 같은 경우는 10명 모집에 992명이 지원하여 약 99.2대 1로서 가장 높은 경쟁률로 나타난 것입니다. 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대학교의 입시 경쟁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네. 또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 대학보다는 수도권 쪽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수시 모집 결과를 볼 때 이 부산 지역 대학이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부산 지역 대학은 일부 대학은 선전했고 일부 대학은 지난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는 그냥 수시 등록률이 96% 이상 나타났고, 물론 부산 가톨릭대도 90.6%로 90% 이상 나타났는데, 그에 반해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는 충원율 자체가 60%로 나타나서 굉장히 좀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죠. 네. 그런데 여기 인제대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좀 전반적으로 조금 지난해, 즉 22학년도에는 등록률이 62.9%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17.1% 상승한 80%의 수시 등록률이 나타났습니다. 즉 인제대 같은 경우는 아주 비약적인 경쟁률 발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시에 이어서 정시도 이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썩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들려오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산 지역 대학이 추가 모집에 또 추가 모집을 했다라고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정시를 포함한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수시 모집 결과를 끝나고 정시율로 이월되는데, 실제 우리 올해 부산 지역 정시 모집 대학 같은 경우 보면은 전체 모집 단위가 564개였습니다. 564개 중에 실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가군, 나군, 다군 세 곳을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이 3대 1 이하가 되는 학과는 실제 정시에서 미달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5대 1 이하가 된다면 미달이 된다고 보는 게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 모집 단위 564개 중에서 전체 191곳이 2.5대 1 미만이었습니다. 즉 이과들은 정시에서 학생 수를 다 못 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모집 단위 564개 중에서 95곳은 경쟁률이 미달이었습니다. 즉 1대 0이 안 됐죠. 그럼 이과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정시로 넘어와서 추가 모집을 하게 되었고, 실제 추가 모집한 결과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430명대, 300명대, 280명, 266명, 261명, 264명 등 6곳이 200명 이상을 추가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28일자까지도 추가 모집됐는데 28일자 같은 경우는 등록과 동시에 합격 여부를 알려줬는데 실제 올해 부산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가 모집에서도 다 채우지 못하고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한 대학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모집에 추가 모집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시 정원을 채우는 것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부산 지역 대학의 입시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 학생들 자체가 제일 먼저 학교를 우선시한다. 학과보다는 학교를 우선시한다. 한 10년 전만 비교했을 때도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산대를 갈래, 부경대를 갈래 라고 했을 때는 부산대 어문계열보다는 부경대 경영학과를 택했고 또 부경대 어문계열보다는 동아대 경영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2023학년도 결과를 봤을 때는 부산대 끝나는 시점에 부경대 경영이 오고 부경대 끝나는 시점에 동아대 경영이 오는 즉 계단식 구조가 나타난 거죠. 즉 학생들 자체가 대학보다는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에서 지금은 학과보다는 대학을 우선시한다. 왜 그러냐면은 대학에서 전과라든지 복수 전공이라든지 부전공을 원활히 활발하게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전과 가서 합격을 먼저 하고 거기서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하려는 경향이 찢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거는 해마다 나타나는 것인데 앞에 대학별 경쟁률에서도 지난해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은 낮아지고 낮아진 대학은 높아지듯이 이 정시 모집이나 수시 모집에서도 내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지난해 입시 결과가 낮았던 대학들, 즉 뭐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라든지 그런 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또 그걸로 정시 모집에서는 합격을 무조건 하자보다 합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제일 합격하기 편한, 즉 합격 점수가 낮은 고고학과나 한문학과 등이 점수가 제일 높았고 역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학과, 경영학과나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가 부산대학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었고 마지막 특징 중 하나가 사실 지방대가 뭐 벚꽃 엔딩이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감소한다, 뭐 없어질 거다고 했는데 실제 올해 입시 결과나 작년 입시 결과로 봤을 때는 실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즉 부산대, 경북대나 아니면 부경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 즉 경쟁률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합격자 점수가 상승하고 있다. 제가 2022학년도와 2012학년도를 비교해봤는데 2012학년도 부산대 합격생 수의 전국 등수는 8만 1000등이었습니다. 평균이. 근데 2022학년도는 약 6만 665등으로서 약 2만 등 이상 상승했습니다. 즉 학생 수가 줄더라도 등급은 변할 수가 있겠지만 등수는 변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중에서 8만 1000등이 갔을 때나 지금 수험생이 줄어 50만 명 중에 6만 등이 갔다는 것은 등수로 봤을 때는 부산대 수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부경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13만 등에서 10만 등으로 약 2만 7천 등이 올랐습니다. 즉 부경대가 많이 약진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지방대 같은 경우도 물론 지방대가 어려움이 많겠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의학 계열 등 특정 분야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문송합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문송합니다라는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예, 인구론도 들어보셨을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의예과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딜까요? 지방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서울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문송합니다라는 말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로는 인문계열 90%가 논다. 그리고 의예과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입니다. 즉 실제 해마다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연세대나 고려대 등 소위 말하는 명문대, 공대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학생들이 결국 원하는 학과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될 수밖에 없고 며칠 전에 이런 경우
뉴스가 있었다 그죠. 속초의료원에서 네. 연봉을 4천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3명 모집에 1명밖에 뽑지 못했다. 맞습니다.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같은 경우에 대한 선호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 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 자기가 뜻한 바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지원을 했는데도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고 아니면 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다 라고 해서 중도 탈락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소리다 그죠. 네. 그리고 2023학년도 올해 정시 모집 합격자 결과를 봤을 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만 지방의예과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고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도 마찬가지,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만 전국 약대보다 합격선이 낮았습니다. 즉 서울대 큰공 정도만 의예과고 그냥 점수가 비슷했고 나머지는 약대보다 낮았다는 건 어떻습니까? 학생들 선호도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를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울대, 연대, 공대를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선호도는 점점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학생들이 다른 타 전공보다는 의대 희망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올해 결과가 지금까지 알려주신 대로 또 내년, 내후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시를 앞둔 올해 대입 수험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염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입시가 끝나면은 말이 많이 돕니다. 뭐 국어 5등급이 부산대 의예과를 합격했다. 아니면은 일반고 내신 4.5등급이 서울시립대 합격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국어 8등급 받은 애가 경인교대 합격했다 카더라. 네. 근데 실제 내신 5등급이 부산대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 맞습니다. 네. 또 일반고 내신 4.5등급이 서울시립대 합격인 것도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카더라는 아니다라는 카더라는 말씀이시죠? 아닌데 네. 그 학생의 특수성을 무시한 거죠. 네. 그런데 실제 내신 5등급이 부산대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은 1점대 초반이었습니다. 1점대 초반이고 국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 영역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올 1등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어떻습니까? 수시 모집 전형에서 합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일반고 내신 4.5등급이 서울시립대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는 물리와 수학이 특별히 잘하는 학생이었고 그 학생은 논술 전형으로서 서울시립대를 진학한 것이지 이런 특이한 사항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저 등급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서 우리 애도 내신이 4등급이니까 갈 수 있겠지 라는 일반화에 대한 오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사항을 일반화하지 않고 네. 그 학생의 장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다 이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실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든 아니면 교과 전형을 가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부 교과 즉 내신 성적입니다. 지금은 입시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신 1학년 때부터 중요합니다. 거의 보통 불과 몇 년 전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0%, 2학년 때 30%, 3학년 때 50%씩 반영했기 때문에 혹 1학년 1학기 내신을 망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1학년 1학기 내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즉 내신 성적 나오는 과목이 거의 1, 2학년에 다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네. 3학년에는 내신 등급 나오는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1, 2학년 때 내신이 거의 다 결정된다는 거죠. 실제 불과 몇 년 전에는 내신이 고 1학년 1학기 내신을 망치면 전체 내신의 10%를 망치는 거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을 망치면 전체 한 23, 4%를 망친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신입생들은 1학년 1학기부터 내신 정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쯤 하는 게 2학년 학생들은 벌써 나는 정시여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정시로 가야 돼 라고 하는 학생이 많은데 수시가 전국에서 보면은 약 80% 이상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시를 포기하는 거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내신이 안 좋지만 자신의 학생부에서 장점을 찾고 아니면 제가 자신이 과목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찾아갖고 수시에서도 내신이 조금 안 좋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아니면은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 면접 전형 같은 경우도 기회가 있으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정시파라고 해서 학생부를 마무리하지 말고 지금부터 2학년들도 내신은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그걸 받게끔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24학년도 수험생은 약 3만 4천여 명 감소합니다. 수험생이 3만 4천 명 감소하면은 입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입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3만 4천 명의 결과가 수험생이 감소하면은 정시든 수시든 어떻습니까? 경쟁률은 감소하고 네. 합격성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 가기가 편해질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학 가기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3만 4천 명이 감소한다는 것은 수시 모집에서 최저 등급 마치기 힘들어집니다. 네. 3만 4천 명 같으면 어떻습니까? 1등급이 4% 주어지니까 3만 4천 명의 4% 같으면 약 1,200명 정도 준다 그죠? 네. 1,200명 주고 3만 4천 명의 2등급까지는 11%입니다. 네. 그럼 약 3만 8천 명, 3,800명 정도 준다는 거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최저 마치기 힘들다 보니까 지방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최저를 맞춰서 그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최저 마치는 게 조금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든 입시가 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지방 입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저만 마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더 대학 가기가 좀 더 편해졌다. 네. 그렇게 올해 고3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에서는 수능 공부를 철저히 해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시 모집 최저를 충족시키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대입 준비가 고3이 하는 거 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입을 위한 출발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내용을 이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올해부터는 학종이라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이 내용과 이후 중요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 폐지, 독서활동, 수사경력, 진로활동, 봉사활동 모든 것이 다 폐지되고 미반영입니다. 그럼 결국 학생부를 보면은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습니다. 교과는 성적이고 비교과가 조금 전에 말한 종합의견,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인데 이것이 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반영 안 된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더 중요시 여기지는 것은 뭡니까? 학생부 교과가 더 중요시 여기질 수밖에 없고 또 유일하게 아직까지 반영되는 것은 담임쌤이 더 적어주시는 종합의견과 또 담당쌤이 적어주시는 세특입니다. 세부 특기 사항인데 즉 학생들 입장에서는 담임쌤들이 적어주시는 종합의견과 세부 특기 사항이 좀 더 잘 지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쌤들한테 수업 시간에 좀 더 질문하고 아니면 자기가 읽은 책을 독서활동은 반영이 안 되지만 자기가 읽은 책을 가지고서 쌤과 토론하고 수업 시간에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다시 한다면은 세부 특기 사항이 좀 더 풍부하게 적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더라도 실제 반영되는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교과 영역의 중요도는 훨씬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교과 영역에 조금 집중을 해서 네. 기본에 조금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수 입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운 입시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부산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